국민연금 빨리 받으면 정말 모두 손해일까요? 조기 수령은 무조건 피해야 할 선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빨리 받아야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불안해지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되는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선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만 그 선택이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나쁜 선택도 아니고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택일 뿐입니다. 먼저 이전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받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제도, 같은 규칙, 같은 감액률이라도 사람마다 체감하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전부가 아닌 사람이 있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소득인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도 소득 활동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아니면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조기 수령을 손해로 만들기도 하고 괜찮은 선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자영업, 플랫폼 노동처럼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고 건강 문제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늦추는 선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나중에 조금 더 받기 위해 지금의 생활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당장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기 수령으로 줄어드는 금액보다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연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지금의 생활이 안정된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미 충분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미 2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채운 경우라면 추가로 몇 년을 더 낸다고 해서 연금액이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 기간만 늘리는 경우에는 체감되는 증가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조금 줄여서 빨리 받는 것이 전체 노후 계획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연금의 기본 틀이 완성된 상태라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소득 또는 배우자의 연금처럼 국민연금 외에도 일정한 소득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언제 받느냐보다 전체 소득 구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빨리 받아서 다른 소득과 조합하고
생활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 노후에 지출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통해 현금 흐름을 앞당기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장기간 연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 연금을 늦추는 선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조기 수령은 손해를 보는 선택이 아니라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삶은 보험 계산처럼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는 숫자뿐 아니라 삶의 조건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조기 수령은 분명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막연히 손해다, 이득이다라는 메일에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나의 소득, 건강, 연금 구조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선택이 당장의 연금액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방식, 심리적 안정, 노후의 리듬까지 함께 바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건과 정반대에 있는 절대로 조기 수령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조기 수령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한 가지 오해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과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은 둘 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단순히 총액 계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활의 리듬이고 마음의 안정이며 노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조기 수령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거나 전문직처럼 나이가 들어도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굳이 앞당길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기 수령은 지금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감소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대부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한다면 조기 수령은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감액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만 더 가입 기간을 늘려도 연금액이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오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연금을 늦춰서 받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 수령으로 줄어든 연금액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면서 체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단순히 지금의 편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이분들은 연금에게 최대치보다 생활의 안정과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소득원 중 하나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의 소득 전망입니다. 지금의 소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은퇴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비중입니다. 내 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이 줄어들었을 때 생활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구조입니다. 지금과 은퇴 이후의 지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초기 노후에 지출이 집중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분산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조기 수령이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선택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주변의 말이나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유행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연금 선택은 그 조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결코 무책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포기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미리 받는 것이 도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하나의 답을 모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답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기준을 바탕으로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 연기 수령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 그리고 연기 수령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단순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나누는 순간 판단은 흐려집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문제이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입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생활을 중심에 두는 선택이고 정상 수령은 균형을 중시하는 선택이며 연기 수령은 미래의 안정에 무게를 두는 선택입니다.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가장 잘 맞는 것이 답이 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은 대체로 현재의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지 않도록 지금을 지탱하는데 의미를 둡니다. 이 선택은 짧은 시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과 미래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당장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당기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연금이 생활의 중심이 되되 전부는 아닌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다른 소득원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최대한 늦춰서 받음으로써 노후 후반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 역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선택을 내 상황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결정할 때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조기 수령은 손해라고 하니까, 연기 수령이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이런 말에 끌려가면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모방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금은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이 줄어들더라도 그 돈이 생활비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채워준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서 조금 더 받더라도 그 사이에 생활이 불안하다면 그 선택은 마음의 비용을 동반합니다. 이 마음의 비용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지만 삶의 질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는 총액 계산보다 체감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후의 시기에는 이 체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연금이 바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공백이 생기느냐는 삶의 안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조기 수령은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단독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전체 노후 설계 속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면 선택은 왜곡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소득은 어떻게 될지, 내 지출은 어떤 구조인지, 연금이 내 삶에서 어떤 위치인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선택을 서두르면 조기 수령이든 연기 수령이든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빠르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차분히 정리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항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항목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많이들 놓치고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연금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입니다. 막연히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생활비의 절반인지 3분의 1인지 아니면 보조적인 수준인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연금 선택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비중이 낮을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다음으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지출의 시간대입니다. 노후의 지출은 항상 고르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초기 노후에는 이사, 주거 정비, 의료비, 가족 지원처럼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연금이 바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몇 년을 버텨야 하는지는 생활의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초기 노후의 부담을 앞당겨 관리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선하게 봐야 할 지점은 연금에 대한 심리적 인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은퇴가 현실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때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점이 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에는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조절하고 생활 패턴을 정리하게 되어 오히려 지출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미루는 동안 막연한 불안 속에서 지출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효과는 계산기에 잡히지 않지만 이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총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의 50만 원과 10년 뒤에 70만 원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50만 원은 생활을 지탱해주고 결정을 유연하게 만들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 70만 원은 이미 축소된 생활 속에서 추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손익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숫자보다 시간의 체감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신선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 연금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조기 수령을 해서 생활비의 기본 틀을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이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기 수령은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연금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지만 세부 조건과 환경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는 개인의 위험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부 떠안지 않고 일부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선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관점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무조건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단순화하는 접근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갈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조정하는 힘을 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겁을 내서도 안 되고 가볍게 해서도 안 됩니다.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연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기 수령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할수록 무게가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숫자의 문제이지만 연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월 얼마를 받느냐, 총액이 얼마냐, 몇 년을 더 받으면 얼마가 늘어나느냐, 이런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숫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중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보조 수단이 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해도 괜찮은 사람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연금에 모든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생활을 더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조절하고 자신의 삶에 맞는 속도를 찾아갑니다. 연금은 그 과정에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연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는 경우에는 연금이 기다림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 받지 못하는 돈, 나중에 받을 돈, 미루어야 하는 돈이 되면서 현재의 삶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노후에 체감 만족되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제 내가 노후에 들어섰다는 현실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쓸 것과 아낄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기 수령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이 삶의 리듬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연금과 노동의 관계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가벼운 일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연금 덕분에 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은 일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일의 방식을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일하면서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연금이 삶을 묶는 제약이 아니라 삶을 유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선택해도 괜찮은 사람은 연금을 고정된 돈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언제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조기 수령은 숫자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조건이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연금이 유일한 수입이며 앞으로 오래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 수령은 분명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답을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했느냐입니다. 조기 수령은 그 흐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정리해 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은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지출은 한 번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의료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비용까지 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축을 먼저 건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씩 꺼내 쓰면서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부담은 돈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연금이 크게 많지는 않아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기니 생활의 기준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면서 쓸 것과 아낄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생활의 틀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최대한 늦추기로 한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버텨야 합니다. 저축을 얼마나 사용할지, 언제까지 일을 이어갈지, 그 사이에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이런 질문을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심리적으로 강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대체로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가치를 둡니다. 연금액의 최대치보다는 지금의 안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관점은 노후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사례는 부부의 경우입니다. 부부가 같은 시기에 은퇴한다고 해서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조기 수령을 해서 생활의 기본을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은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통해 후반부를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위험은 분산되고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조기 수령이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전체 계획의 한 부분이 됩니다. 모든 연금을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재정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장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입니다. 건강 문제, 가족의 상황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연금이 이미 시작되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깁니다. 조기 수령은 모든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일부 위험을 앞당겨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에는 연금이 보험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안전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수령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늦추면 숫자는 커질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삶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금을 앞당기면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대신 어떤 안정이 생기는지 이 균형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한 가지 기준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연금을 기다리면서 불안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어떤 쪽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지에 따라 조기 수령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숫자보다 감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계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떤 사람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대체로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의 구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확실한 틀을 만드는 것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연금은 기다림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을 정리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연금이 시작되면 생활의 리듬이 정해지고 하루의 속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은 조금 단순해지지만 그만큼 안정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이 충분하고 생활의 틀이 이미 잡혀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을 조금 더 미루는 선택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경제적 판단과 심리적 판단이 겹치는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연금 선택은 한 번의 결정이지만 그 결과는 매달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 선택은 다시 체감됩니다. 그때마다 만족이 느껴질지 아쉬움이 쌓일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이 반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조금 적게 들어와도 그 대신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얻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보다 연금이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기 수령은 손해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연금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연금은 받는 시점에 따라 삶의 기억을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시간은 많은 분들에게 기억에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 시점부터 노후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고 삶의 속도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은 이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는 대신 그 이후의 시간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게 흘러가는 시간보다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쌓이는 시간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지만 일부에게는 매우 잘 맞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마다 시간을 체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1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지나가고 누군가에게는 길게 느껴집니다. 연금 선택은 이 체감의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이지만 그 제도를 사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연금은 그 흐름에 맞춰 배치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마무리하기 전에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의 하루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이 줄어들어 있을지 아니면 연금액을 떠올리며 아쉬움이 먼저 떠오를지 이 상상에서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에 따라 조기 수령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피해야 할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선택은 계산기의 답보다 이 상상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셨다면 그 답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왔다면 적어도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어디에 놓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연금을 중심에 둘 것인지
보조해 둘 것인지 아니면 완충 장치로 쓸 것인지 이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숫자보다 생활의 모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생각할 때 은퇴 이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직전에 몇 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연금 선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연금이 바로 이어지면 삶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반대로 연금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끊기면 삶은 갑자기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긴장 상태가 몇 달이냐, 몇 년이냐에 따라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은퇴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금이 조금 적더라도 생활의 리듬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조기 수령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아니라 변화를 완충하는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연금과 저축의 관계입니다. 연금을 늦추는 동안 저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저축은 다시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서 저축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 저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축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줍니다. 연금을 기다리며 저축을 줄여가는 것과 연금을 받으며 저축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연금과 저축을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연금을 미리 받아 저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구조라면 그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액의 증가분과 저축 감소분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을 늦춰서 매달 조금 더 받는 것과 그 사이에 저축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늦게 받았는데도 막상 노후 초반에는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이 구조를 미리 그려봅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어떤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저축은 어느 시점까지 유지할 것인지, 이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잡혀 있어도 선택은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결정 그 자체보다 결정 이후의 불안입니다. 내 선택이 맞았을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면 연금은 안정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결정을 내린 뒤 그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선택이 아니어도 지금의 삶에 맞는 선택이라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납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조금 줄어들어도 삶의 만족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금은 돈이기도 하지만 결국 삶의 안정과 연결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한 단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의외로 연금 제도 자체가 아니라 연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연금을 목표로 보느냐, 도구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연금을 목표로 보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것을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조기 수령이 곧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을 도구로 보는 사람은 연금이 내 삶을 어떻게 지탱해 주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부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조기 수령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마음에 걸리게 되는지를 가릅니다. 조기 수령이 괜찮지 않은 사람은 연금액을 계속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과거의 선택과 비교하고 만약을 계속 떠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연금이 들어와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 돈이 원래는 얼마였을지, 얼마나 줄어든 것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은 삶을 가볍게 하기보다 생각을 무겁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연금액을 과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생활과 비교합니다. 이 연금으로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생활비의 어느 부분을 채워주는지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 태도는 연금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금은 줄어든 돈이 아니라 확정된 기반이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도 만족하는 사람은 연금이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연금이 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연금을 비교하면서 살 사람인가 아니면 활용하면서 살 사람인가? 이 질문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에 따라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연금 이후의 삶을 그려봤는지 여부입니다.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의 삶을 어느 정도 상상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루의 리듬, 지출의 구조, 일과 휴식의 비중까지 막연하더라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상이 있으면 연금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된 단계가 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추는 사람 중 일부는 연금을 받는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만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연금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연금을 받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한번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연금 선택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안정을 느끼는지, 어디에서 불안을 느끼는지를 아는 사람이 연금 선택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은 대체로 결정 이후에 조용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으려 하고 설득하지 않으려 하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연금은 그 삶을 조용히 받쳐주는 배경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면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연금을 가장 덜 의식하며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연금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답이 정리되었다면 연금 선택은 생각보다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금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 삶에 맞게 배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활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이 몇 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연금이 이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 정도만 정리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연금 선택은 정답을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조기 수령을 이미 선택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아직 고민 중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내 선택을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연금은 삶을 지탱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삶을 묶어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연금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섭게 접근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차분하게 정리할수록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조기 수령을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기다려야겠다는 정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내 삶에 맞는 답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 선택을 앞두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혼자서 이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차분히 함께 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다루는 이유는 연금은 한 번에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반복해서 내 상황에 대입해 보면서 정리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흐름을 잊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선택은 알고리즘을 위해서라기보다 다음에 비슷한 고민이 생겼을 때 다시 찾아오기 위한 표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본인의 고민이나 생각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리를 도와주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은 개인별 가입 기간, 소득 이력,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선택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상황에 차분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받쳐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내 삶이어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조기 수령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직은 기다려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나왔는지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진다면 연금 선택은 후회보다는 정리가 되고 불안보다는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